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 이제 13강 들어갈 거고요. 유럽이랑 이슬람 상인들이 동아시아에 접근해 오는 과정을 같이 공부를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슬람 상인, 그 다음에 또 유럽에 있는 상인들 어떻게 접근을 해왔는지, 어떤 나라가 접근해 왔는지 이거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왜 또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도사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은 파트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지도사랑 차원이 다르고요. 일단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일단 세계 지도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어느 나라예요? 인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걸 무슨 반도라고 얘기하더라?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도는 여기 있는데 왜 인도, 차이나 반도냐고요? 그냥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자, 인도, 차이나 반도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런 국가들이 위치해 있고 여기 밑에 있는 이 반도를 우리가 말레이 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레이시아 들어봤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길다란 섬이 바로 인도네시아라는 섬이에요. 우리 세계지리 시간에 다 배웠죠? 네. 이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섬이 있고요.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전체가 어떤 지역이라는 것만 알면 돼. 무슨 아시아? 동남아시아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초등학교 다시 가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건 어떤 나라? 계자식 일본이고요. 우리 광복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좀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게 중국, 당시에는 청나라, 명나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는 얘들아 어떤 종교권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지? 이슬람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왕조는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아시아로 거치려면 어느 지역을 거쳐 나가야 된다? 동남아시아를 반드시 거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정말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동남아시아가 중개무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전에 인도사 배울 때 인도가 점점 어떤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했었지? 여러 종교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델리 술탄 왕족 이때 뭐가 들어와? 조로아스터교가 왜 들어옵니까? 델리 술탄이잖아요. 술탄은 이슬람에서 쓰는 칭호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술탄이라는 칭호가 사용될 정도로 이슬람 애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 오늘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좀 점을 쳐놨는데 우리 28페이지 보시면은 되게 조그맣다. 조그맣게 나와 있는 이 지명들 다 보이죠? 오늘 그거를 다 외워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무슨 령 이런 거 가나다 뚫어놓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됐죠? 일단은 여기에 있는 말레이 반도 쪽에 있는 게 바로 물라카라는 그런 곳이었고요. 이 물라카가 오늘 중요한 무역 약간 요충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노란색은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바타비아라는 곳인데 지금의 자카르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이 두 개의 도시가 사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나 뚫어놓고 이름 맞추기 할 수도 있고 어떤 나라가 이 지역을 점령했는지 국가사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금 살짝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필기하면서 다시 복습할 거니까 일단 필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필기는 다시 27페이지 넘어가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슬람부터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이슬람 상인의 교역망 진출. 자, 얘들아, 이슬람 상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도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슬람 애들이 계속 접근을 해오는데 마냥 대항해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꼭 들리는 지역이 아까 어디라 그랬지? 동남아시아 이쪽을 꼭 들리면서 얘네들이 들어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첫 번째 있는 이슬람 상인의 접근.
부터 들어가 봅시다. 이슬람 상인의 접근. 자, 1번. 자, 일단 제일 중요한 지역 동남아시아 인근에서 무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자, 동남아시아. 사실 얘들아, 인도네시아의 저 동쪽으로 가면은 말루쿠 제도라고 하는 섬 지역이 있어요. 되게 많은 100개 정도에 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가 별명이 뭐냐면 향신료의 섬이야. 향신료 제도라고 불리거든. 그러니까 향신료가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많이 유행하고 이게 다른 데로 퍼져나갔는데 그게 이슬람 애들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향신료 인도네시아 향신료가 유행하였다. 그래서 사실 이슬람 애들이 계속 동남아시아랑 동아시아를 오고 가는 이유였어요. 향신료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슬람 상인이 접근을 해오면서 단순히 무역만 하고 왔을까? 아니었겠지. 지네들의 종교였던 뭐를 전파하고 갔겠어? 이슬람교를 전파하고 갑니다. 그냥 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동남아시아의 왼쪽에 있었던 인도에도 이슬람을 전파하면서 당시 델리 술탄 왕조 그쯤 해가지고 살짝 쇠퇴하고 있을 때 새롭게 생겨난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자라트 술탄 왕조 라는 게 등장합니다. 사실 이 은유통 파트가 이번에 이의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교과서 두 개가 미래엔 교과서랑 비상 교과서가 서술 방식이 너무 다르더라고. 얘는 여기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고 좀 달라서 그냥 다 짬뽕해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교과서랑 같이 점검해 보시고요. 아무튼 인도에서 만들어진 이슬람 왕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라비아 반도랑 물라카 아까 보여줬었던 그 지역까지 아우르는 그런 중개무역의 요충지로 성장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세 번째,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고 있을 때 우리의 희망이 되어줄 이미 배운 중국사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영락제 황제 때 다양한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 정화라는 사람을 함대로 파견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런 식으로 무역지를 약간 늘리고자 정화의 함대를 파견했었던 거, 그게 명나라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함대를 보냈었는데 결국에는 얘들아 목적은 요거였어. 당시 중국은 되게 번성한 나라고 우리나라는 정말 발전한 나라야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좀 서역 쪽으로 파견을 했었던 게 정화였었거든요. 그러다 결국에는 인도 캘리컷이라고 하는 곳 근처에서 정화는 62세의 나이로 항해를 하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화의 함대가 있었다. 요것도 당시에 동아시아와 교류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거죠. 요건 중국이 먼저 가가지고 교류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거고, 당시에 원래는 이슬람 상인이 접근해 오면서 동남아시아 인근에서 계속 교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종교가 전파됐었던 사례는 구자라트 술탄 왕조에서의 이슬람 전파 사례가 있다. 요 정도만 사실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 복합적인 문화의 발달. 문화의 발달. 우리가 많이 좀 잊어버렸을 거야, 세계사 내용을. 일단 얘들아, 인도에서는 처음에 마우리아 왕조 때 어떤 불교가 우세했었다라고 배웠지? 상자부 불교가 우세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쿠샤 왕조 때 와선 대승불교가 유행했었다가 굽타 왕조 때는 힌두교가 발달했었다가 인도가 이슬람화 되면서 델리 술탄 왕조 무굴 제국 가면서 이슬람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동남아시아랑 인도 쪽에서는 우세한 종교가 일단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는데 이슬람까지 들어온다? 되게 복합적인 문화가 발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이 당시에 있었던 왕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동남아 지역의 성장. 동남아 지역의 성장. 자, 그럼 이슬람이 접근해오는 이 동남아시아 시기는 어떤 나라들이 발전하고 있었냐를 보자는 겁니다. 일단 일단 마자파힛 왕조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도랑 이슬람의 그런 향신료, 그런 것 등을 전해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무역의 요충지로서 작용했었던 게 마자파힛 왕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자파힛 왕조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하고요, 불교가 융합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고유에 있었던 그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랑 불교가 우세한데, 그런 종교들이 마자파힛 왕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한번 봅시다. 당시에 물라카 왕국이라는 게 있었어. 우리 아까 말레이 반도 밑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그 지역인데, 그 물라카라고 하는 곳, 여기에 왕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물라카 왕국. 이 동남아시아 자체가 왼쪽에는 인도양이랑 그 다음에 저 동남아시아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남중국해라고 해서 중국 밑에 있는 바다가 있거든요. 그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게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물라카 왕국이라고 하는 그 말레이 반도 쪽에 위치해 있는 데가 특히 무역의 요충지로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물라카 왕국이었고, 그 다음 디귿. 자, 마지막 드막 술탄국. 이 마자파힛 왕조가 제일 먼저 생겨났고요. 그러다가 물라카 왕국이라고 하는 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 마자파힛 왕조에서 계속 독립하려고 노력했었다가 결국에는 자치적으로 새롭게 탄생한 국가가 드막 술탄국이라고 해서 얘가 마지막에 탄생한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드막 술탄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이름만 딱 봤을 때 술탄이 들어가 있지. 그럼 얘도 어떤 종교가 우세했다라는 거야? 이슬람이 우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봐봐. 그럼 처음에 동남아 지역에선 힌두교랑 불교,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네. 힌두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물라카 왕국 점점 지나가면서 어떤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이 여기에 있는 이슬람 애들이 접근해 오면서 어떤 종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끝이야.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요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적을 건데 칸이 없어서 옆에 거 지우고 적을게요. 자, 2번. 자, 문화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슬람교랑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지. 처음에. 자, 이슬람, 불교 이런 것 등이 이 당시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복합적인 문화가 탄생을 했다. 이거는 디귿까지 적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서양이란다. 서역 지역,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서는 어떤 어를 사용했을까? 보통? 아랍어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아랍어가 여기에 오면서 좀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어의 변형된 문자를 우리가 자위 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랍어가 변형된 형태로서 사용이 되었다. 자, 아랍어 변형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레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요런 문화유산 같은 거 그런 걸 좀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한번 적어볼 거예요. 자, 보도, 부드르, 보도가 아니라 보로부드르. 보로부드르라는 그런 문화유산이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프람바난 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약간 힌두교의 성격이 강한 그런 문화유산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힌두교에서는 모시는 신이 여러 명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비슈누라고 하는 신을 약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유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간 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교 문화유산입니다. 불교 문화유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힌두교는 앙코르와트 라고 하는 그런 사원 같은 것도 짓기도 했었고, 다양한 문화 유적들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게 이 당시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슈?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때? 어렵지 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무역을 하려고 해. 그냥 이슬람 애들이 들어왔어. 일단 동아시아랑 같이 교역하고 싶어. 왜? 뭐 때문에? 얘네 뭐에 지금 반했어? 향신료에 반했잖아. 그러니까 무역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동아시아까지 한 번에 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부터 공략을 했다? 동남아시아 공략했다. 그런데 그 동남아시아에는 원래 다양한 국가들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걔네들이 원래 믿고 있었던 종교가 뭐였어? 일단 맨 처음에는 불교가 유행을 했었다고. 그래서 불교 관련 문화유산들이 많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또 힌두교도 발전을 했었지.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종교가 뭐야? 이슬람교야.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가 지금 들어오면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전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구자라트 술탄 왕조도 있었고, 인도에서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는 마자파이 왕조 있었고, 이런 물라카 왕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번영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슬람이 그 말레이 반도에서 주요한 그런 종교가 되었다. 이 정도만 그냥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이슬람 애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종교 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럽 애들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야. 유럽 애들은 언제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신앙로 개척쯤 해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로 개척이라고 하면은 당시 동방견문록이나 이런 게 유통되면서 너무나도 서양 애들이 동아시아에 반해가지고 계속 대항해를 하려고 했었지. 그러다가 기술력, 조선술, 항해술, 나침반 발전하니까 그래서 항해가 가능했다라고 했었어. 질문.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를 독점하게 되면서 두 개의 국가가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돼가지고 항해를 주도했었다라고 했었죠. 첫 번째가 에스파냐, 두 번째가 포르투갈. 잘 기억하네. 감격스러워요. 자, 그래서 2번 유럽 상인의 진출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유럽 상인의 진출 봅시다. 자, 1번. 자, 일단 나라별로 외울 건데요. 일단 포르투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투갈. 자, 우리가 얘들아 각각의 국가가 어떤 식으로 계속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무역 사례를 한 가지 주고 나머지 사례를 선지에서 골라라라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뭘 점령했고 어떤 나라가 어디랑 교역했는지를 알아야 돼. 일단 포르투갈 사례부터 한번 봅시다. 자, 아까 말레이 반도 근처에서 만들어진 지역이 뭐라 그랬었지? 물라카라고 했었지. 그 물라카를 일단 점령한 게 포르투갈이었어요. 약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한번 해줄게. 얘들아, 너희가 지금부터 영업사원이야. 영업사원. 자, 땡땡 회사가 있어. 너네가 여기에서 거래처를 선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거래처를 이제 만나가지고 계약을 성사를 시켜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별별 회사가 있고 여기에 세모 회사가 있어. 자, 그런데 너희가 이 동그라미 회사에서 별별 회사한테 너희가 계약을 맺으려고 해. 이 회사랑. 근데 이 별별 회사가 세모 회사랑도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어.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매수를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겠지. 우리가 정말 좋은 조건으로 해줄 테니까 계약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세모 회사 걔네 별로래요. 이런 식으로 좀 계속 꼬드겨야지 이 별별 회사랑 계약을 하려면. 그러니까 계속 이 회사랑 계약하려면은 영업을 하면서 계속 뛰어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포르투갈은 이 물라카를 어떻게든 점령을 해야 돼. 그래야지 동아시아랑 교역하는데 정말 유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물라카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많아 적어? 겁나 많아요. 되게 많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물라카를 절대 뺏기면 안 돼.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역은 영업판인 거야. 무조건 얘네를 장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 그래서 물라카 빼앗겨요, 나중에. 자, 그래서 2번 들어가 봅시다. 자, 당시에 베트남 지역 이쪽으로 가면 얘들아 호이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호이안도 되게 중요한 요충지였어. 그래서 호이안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 끝에 해상 지역으로 가면은 마카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마카오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의 호이안, 그 다음에 중국 남쪽에 있는 그 마카오 이런 곳까지 점령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거 별표 쳐놓으세요. 나가사키로 진출합니다. 나가사키가 어디야? 일본이지. 그럼 지금 얘네들은 물라카 점령하면서 저기 동남아시아의 도서부 지역, 그러니까 섬 지역을 먹었어. 그 다음에 호이안이랑 마카오 지역까지 얘네가 영업 성공.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진출 성공? 동아시아까지 진출을 성공한 상황인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얘들아, 포르투갈하고의 일본과의 교역 사례는 우리가 이미 하나 배운 게 있다. 뭐였지? 조총. 너무 잘했어.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을 받아들이면서 이 센고쿠 시대를 평정했었다라는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랑 일본은 지금 사이가 좋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왜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이 나가사키 진출해가지고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을 뚫어요. 그래서 그 인공섬에서만 교역을 할 수 있게 일본이 허가를 했었던 거거든. 근데 포르투갈이요, 그냥 물건만 조용히 팔면 될 것을 선교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일본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 지금 우린 무역을 하겠다고 했지. 이런 선교 행위까지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어떻게 되냐? 추방당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돼. 나가사키 진출을 처음 했었던 거 어떤 나라? 포르투갈이야. 근데 나중에 나가사키 데지마에서 활동을 했었던 거는 이후 네덜란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자, 2번. 자, 포르투갈이랑 같이 신항로 개척을 주도했었던 어떤 나라? 에스파냐로 가봅시다.
자, 에스파냐의 사례로 가볼 건데요. 자,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의 도서부 지역 중에서 당시 필리핀 하면은 어떤 지역이 제일 유명해? 방콕? 방콕이 유명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닐라가 유명하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마닐라. 에스파냐는 마닐라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자, 마닐라의 도시 건설. 그러니까 지금 도서부 지역을 아까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물라카라고 하는 말레이 반도 지역을 공략을 했었지. 얘는 어디로 영업을 성공한 거야? 필리핀 마닐라에 영업을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여기에 건설하면서 무역을 같이 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아, 중요한 거,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네 뭘로 유명한 애들이었더라? 전에 뭐 무적 함대라고 하면서 막 함대 건설하고 그랬었던 거 기억나지? 얘네는 공격하는데 되게 특화되어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얘네는 어떤 무역을 하게 되냐면은 갈레온 무역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자, 갈레온 무역의 별표 칠게요. 에스파냐에서 정말 중요한 무역의 형태고요. 이 갈레온 무역, 자, 갈레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배가 있잖아. 무역하려는 배야. 근데 거기에 폭탄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좀 공격용의 그런 무기도 탑재되어 있는 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격 무기도 있고요. 무역도 하려고 해요. 그런 배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게 갈레온 무역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 빼고 하나 적어볼게요. 이 갈레온 무역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었던 게 뭐냐면 얘네가 어쨌든 무역을 하려고 온 거니까 뭔가 물건을 사는 대신 얘네들도 어떤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뭐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냐면 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동아시아 인근에 이 은이라고 하는 게 대량으로 유입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은이 대량으로 유입 으로 유입. 사실 얘들아, 오늘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은이라는 키워드였어. 왜? 우리가 은 유통을 매개로 해서 무역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은이 왜 갑자기 유통되기 시작을 했냐면 이 당시에 신항로 개척을 하면서 결국에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었고 거기에 있는 뭐 아카풀코, 그 다음에 뭐 포토시 은광 이런 데서 은을 미친 듯이 캐오고 노예에 막 부려먹고 이러니까 은이 어떻게 되겠어? 차고 넘치는 거야. 그럼 그 은을 가지고 동아시아에 주면서 걔네 물건을 사오겠지. 그럼 동아시아에는 뭐가 유입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은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야. 걔네가 주고 간 것 때문에. 그래서 동아시아에도 변화가 생겼네? 무슨 변화? 이제부터 화폐를 은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국가가 늘어나기 시작했어. 특히나 청나라가 은을 약간 사용을 많이 하면서 세금도 이제 은으로 내게 할 거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청나라에서 이제 사실 그 명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화폐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화폐가 종이 쪼가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거냐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화폐에 대한 불신과 신뢰도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이라고 하는 새로운 화폐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되게 유통이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잡다한 세금을 은으로 통합한 게 1조 편법이라는 거고, 청나라 때는 정세와 지세를 통합하면서 지정은제라는 걸 도입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은이 동아시아에도 이때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 갈레온 무역을 통해서 특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은 3번. 이제 어떤 나라의 사례를 보자? 네덜란드 사례를 한번 보자. 자, 네덜란드. 자, 네덜란드.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들아, 각각 국가들이 꼭 하나씩 얻어가는 게 도서부 지역인 거 계속 확인이 됩니까?
그치? 꼭 섬 하나는 먹고 가잖아. 그래서 얘네들 말레이 반도에서 먹었고 얘는 필리핀에서 먹었어. 그럼 네덜란드도 도서부 하나를 먹었다는 소리겠지. 바로 인도네시아의 아까 중요한 도시라고 얘기했었던 게 뭐다? 바타비아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먹습니다. 1번 바타비아. 빨간색으로 적어야지. 자, 바타비아. 지금의 자카르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바타비아를 점령하면서 도서부 지역을 일단 먹습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영국이랑 마찬가지로 동인도에서 설립하면서 계속 활동을 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자, 얘들아 아까 개동 얘기했지. 얘네들은 지금 영업하는 거야. 만약에 소홀한 대우를 하게 되거나 좀 무역하면서 안 맞는다 싶으면은 영업이 깨져요. 그럼 다른 나라가 와서 또 영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물라카를 포르투갈로부터 빼앗습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에게 물라카 빼앗음. 그러니까 언제든 쫑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타이완, 그러니까 섬이죠. 그 타이완이라고 하는 대만, 그 대만의 북부 지역을 원래는 에스파냐가 차지를 전에 했었는데 그 에스파냐가 차지하고 있던 타이완 북부도 얘가 가져갑니다. 성공. 그래서 에스파냐에게 타이완의 북부 지역을 빼앗았다. 다 뺏었네. 그 다음에 얘들아 포르투갈이 원래 차지했었던 게 나가사키의 대지만 아니었어? 그거 다시 누가 가져간다? 네덜란드가 가져간다. 자, 그래서 3번. 나가사키 원래 차지하고 있던 포르투갈이 추방되고 나서 그 자리에 나가사키 대지마에서 일본과 교류하였다 라는 거, 네덜란드의 사례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가사키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네덜란드 찍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우리 지우고 마지막 국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영국. 사실 얘들아 영국 같은 경우에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활동을 주구장창 했었던 국가고요. 자, 1번 들어가 봅시다. 아니 이거를 안 배우고 오니까 이해가 더 안 될 건데 청나라 지금 문 닫았어요. 왜? 하도 막 무역하려고 하니까 아예 그냥 항구를 틀어 막았어. 그러니까 지금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해금령이라고 해서 문을 꽉 막아놨단 말이야. 근데 그 해금령을 청나라가 어떻게 해줬게? 나중에는 없애. 해금령 해제해줘요. 그래서 청나라가 문 꼭 들어막고 있었던 그 해금령을 해제한 이후에 영국과 교류합니다. 청해의 해금령 해제. 그러니까 해금령을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영국의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청나라에서 생산됐었던 차, 비단, 도자기 이런 걸 영국이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거를 일단은 교류의 첫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 비단, 도자기 요거를 청으로부터 수입을 해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인도에서 정말 생산을 잘했었던 인도산의 그런 면화, 그 다음에 면 이런 거 가지고 줘요. 그래서 그거를 수출을 합니다.
은도 주고 그 다음에 인도산 면화도 주고 이러면서 수출을 하기도 했었다. 근데 얘들아 결국에는 영국의 무역 적자가 심해졌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영국이 야 청나라 너네 문 똑바로 더 열어 이러면서 교류 확대를 요구했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엔 어떻게 했다?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 라는 거 나중에 3단원에서 공부해 보게 될 겁니다. 자 3번. 자 영국이 청나라랑 교류할 때요 아주 제한적으로 교류를 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인이랑만 교류할 수가 없어서 당시에 허가받은 상인에게만 무역을 허가해 줬었는데 그 허가받은 상인을 부르는 명칭이 뭐다? 공행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행무역을 했었다. 자, 우리 미래행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무역의 항구들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뭐 싱가포르 있었고 싱가포르가 어디야? 이집트?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죠.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라서 그 말레이 반도 근처에서 있었던 그런 싱가포르라고 하는 항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광저우라고 하는 지역도 되게 중요한 지역인데 그 광저우를 통해서만 무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펜 전쟁을 통해서 항구를 계속 늘리라고 영국이 요구를 하게 됐었지. 그래가지고 뭐 샤먼, 뭐 아모이 뭐 이런 지역들을 나중에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공행무역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무역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 29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고요. 자, 가 사람들이 루선섬에 방비가 없음을 틈타 왕을 습격해서 죽이고 그 나라 백성을 쫓아내서 점령하였다. 안 중요해요. 맨 밑에 있는 줄 봅시다. 자, 가는 루선섬을 탈취한 뒤 마닐라를 건설했고 총독 한 명을 파견하였다라고 돼 있지. 얘들아, 마닐라 건설했었던 사람이 어떤 나라였지? 에스파냐.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메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안 배운 개념이고 이번에 빠진 개념이에요. 영국이 파견했었던 게 메카트니 사절단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바타비아를 거점으로 무역을 했었다. 요건 어떤 나라? 에스파냐 아니에요. 네덜란드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페리제독을 파견하게 될 거는 3단원에서 배울 건데 미국이 파견하면서 일본을 개항시켰던 거라서요. 미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정씨 세력의 근거지인 타이완을 점령하였다. 그러니까 정씨 세력이라고 한다면 정성공 세력일 텐데 그 정성공 세력을 점령했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어떤 나라였더라? 네덜란드? 청나라에 대한 설명이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는데 청나라에 발전할 때 얘기를 했었던 반청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을 횡단하는 갈레온 무역을 주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갈레온이 아까 얘기했던 그 에스파냐의 그 포탄이나 뭐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그런 무역선이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